박주영 변호사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박주현입니다. 네, 더운 여름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분노하는 그런 열기로 이열치열하러 이곳에 오신 거죠. 그런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터지는 큰 이슈들 보며 여러분 두통 터지지 않습니까? 네.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근 사법부의 태도를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최근 공익 제보자인 이종원 씨가 구속되는 걸 여러분 보셨죠? 증거도 내놓고 내가 이종원이다라고 당당히 나섰는데 그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주거가 확실한 그런 사람을 구속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입니다. 어제는 우종찬 기자와 이동재 기자가 구속되었습니다. 범죄 혐의도 명예훼손과 강요미수입니다. 제가 법을 공부하면서 강요미수로 구속된 사례는 처음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예, 잠깐 삼초표로 빠져서 제가 언론인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동료가 이렇게 구속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지고 엄청난 불의와 불법이 이렇게 판을 치는데 침묵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동료가 구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기자님들 반성하셔야 합니다. 뒤집어 엎자! 그리고 어제는 정창욱 열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습니다. 내일 2시에 또 영장실질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얼굴을 보면 신발 던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분노가 터지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신발을 던지는 행위는 정치적 항의의 표시입니다. 어떤 물리적 폭행 의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문재인을 봤는데 우연히 국회에서 문재인을 봤는데 화가 나는 겁니다. 국민으로서 신발 하나 던진 게 그게 잘못입니까? 제대로 했다면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구속을 하려고 어제 현행범 체포해서 집에도 못 가고 유치장에 잡아놓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언론 탄압, 인권 탄압, 세금 폭탄, 그린벨트 해제, 부정부패 등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너무나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이슈들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은수미, 이재명 무죄 파기환송 판결을 보며 정말 저 사법부가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대법원을 돌돌 말아서 정말 관짝에 넣고 싶은 심정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법조인으로서 참으로 쪽팔립니다. 법원 믿을 수가 없다! 예, 여러분 그 7명 이름 기억해야 됩니다. 김명수,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죠.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인데 그런 판결을 합니다. 김재형, 그리고 김상환, 민유숙, 박정화, 노정희. 법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법조인들의 양심에 고소를 해야 됩니다. 법관들은 자기의 명예감정이 부끄러워지는 것을 너무너무 부끄러워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냐라고 그렇게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저 대법원 앞에서
그 사람들 얼굴을 들이대고 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해라. 부끄럽지 말라. 대한민국 역사와 정의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그들의 수치심을 자극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거무효소송입니다. 지금 4월 15일, 16일 투표 개표가 이루어지고 나서 3개월 동안 재검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3개월 동안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저 대법원의 태도를 볼 때 지금 이미 저 사법부마저 불법이 이미 덮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를 가만히 방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관망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 불이야 불법에 편승하는 저 법관들에게 준엄하게 꾸짖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끄럽게 살지 말라.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네, 저들도 쪽팔린 줄 알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너무 순수하고 너무 양반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 못했습니다. 냉엄하게 꾸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법치가 무너지고 불법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냉엄하게 꾸짖으십시다. 문재인 정부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장악했다고 독재와 횡포와 독재 폭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늘의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순천자는 흥할 것이요 역천자는 망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벌을 받을 놈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조문 정국으로 이 불의와 불법, 온갖 내로남불, 사회로 부정선거의 판을 엎으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은 우리 백선엽 장군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또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을 수호하시고 가셨습니다. 하늘이 우리 대한민국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 사회로 부정선거에 뛰어들면서 두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하나는 사회로 부정 불법이 명백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늘도 돕고 세계도 돕는다는 그런 확신을 했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것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모르게 좌파들이, 저 북한 놈들이, 저 중국 놈들이 우리를 야금야금 먹었지만 결국 우리에게 이걸 깨우쳐 준 거는 저 하늘이고 지구라는 세계입니다. 저는 하늘이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재난지원금 많이 받으셨죠? 그렇지만 재난지원금 퍼줬던 거 이상으로 지금 세금 폭탄이 쏟아지는 거 아십니까? 환장이 날 정도로 과세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것이 그들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포악한 정책을, 정말 호랑이보다 무서운 정책을 계속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토록 당당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이겠습니까? 조작 선거! 그렇죠. 조작을 해서 다음 선거에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안하무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금 폭탄을 부어도, 채용이 불공정해도, 조국이나 이런 애들 구속시키지 않아도, 국민들의 분노에도 이들이 이렇게 막 나갈 수 있는 거는 결국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를 조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절대 놔두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지금이 가장 확률 높은 순간이며 가장 동료들이 많은 순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잘 활용해서 힘을 모아서 이 불의와 불법을 이겨야 합니다. 범죄 세력들의 범죄 지도는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박원순이 마지막 만났던 오한석이라는 사람은 조혜주와 2014년도에 논문을 함께 썼던 사람입니다. 한국형 선거 빅데이터 구축 방안, 여기에 공범으로 오한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이들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획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거대한 범죄입니다. 양정철이 어떻게 텐센트를 만나고 당교와 협약을 맺겠습니까? 이러한 작업들은 어마어마한 작업들입니다.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인천국제공항공사 로고가 바뀐 거 아십니까? 그 로고가 한반도와 중국 지도를 형상해 놓은 것입니다. 에어차이나라는 그 로고와 아주 유사합니다. 이렇게 인천국제공항의 로고가 바뀌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준비한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한 결의와 각오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권이 유린되고 능멸된 상황입니다. 과거에 총칼이 했던 주권 침해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침략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자유롭고 가장 잘 싸울 수 있을 때 더욱 슬기롭게 이 엄청난 무도한 불의의 불법 세력들을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만 현명하게 싸워 나갑시다. 우리가 대법원 이렇게 하지 말고 대법원 김명수 사진을 걸어놓고 부끄러운 줄 알아. 입맛까지는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네, 부끄러운 줄 알아.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대해서 딱딱 하나씩 적시를 해야 됩니다. 네, 관짝을 둬서 대법관들을 집어넣고 무서움을 보여줘야 됩니다. 분노한 국민의 민심을 우리끼리만 나누지 말고 표현합시다, 여러분. 네, 분노를 삼키지 마십시오. 분노를 표현하고 뭉치고 그리고 이겨냅시다. 네, 그것만 하나 외치고 가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우리는 이긴다! 감사합니다. 박수야!